mindful of docking bay protocol at all times. Wayland Yutani, building better worlds. 에일리언 시리즈에 나오는 초거대 기업으로 에일리언4를 제외한 모든 시리즈에서 사건의 배경 및 발단이 되는 빌런 기업으로 등장한다. 피터 웨이랜드 회장이 죽은 후 2099년 유타니 기업은 웨이랜드 기업을 인수하며 웨이랜드 유타니로 불리게 된다. 당시 지구는 자원 고갈과 끝없는 분쟁으로 황폐화되고 있었기에 우주 식민지 개척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웨이랜드 유타니사 또한 아메리카 연합을 뒷배삼아 우주에서 강력한 경제권을 가지게 된다. 웨이랜드 유타니사의 회장이었던 히데오 유타니는 아메리카 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우주선인 USCSS 커버넌트호를 통해 15명의 승무원과 2000명의 개척민 그리고 1140개의 배아를 실어 오리가의 6행성으로 보내게 된다. 하지만 과거 웨이랜드 기업이 만든 합성 인조인간 대입 8호의 계략으로 커버넌트호의 개척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되고 막대한 자금 손실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리게 되지만 아메리카 연합이 긴급 구제를 해주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한참 뒤 2183년 웨이랜드 유타니사는 과거 일어난 커버넌트 식민지 개척 프로젝트는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하며 공표하게 된다. 웨이랜드 유타니사가 소유한 USCSS 노스트로모 우주선은 2000만 톤의 광석을 재련 중인 대형 재련소를 끌면서 지구로 가고 있었으나 우주선 중앙 처리 시스템 AI 마더는 LV-426 행성에서 보내는 정체불명의 신호를 받게 되고, 그곳으로 찾아간 승무원들은 창조주 엔지니어가 탄생시킨 외계 생명체와 만나게 되며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승무원이었던 합성 인조인간 엘시는 웨이랜드 유타니사로부터 비밀 지령을 받게 된다. 미지의 외계 생물체를 확보 후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해선 승무원의 생사 여부도 불문에 붙인다 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그렇게 주인공 리플리의 탈출을 방해하지만 결국 주인공 버프로 무사히 탈출선에 탑승하여 노스트로모 우주선을 탈출하며 57년 동안 냉동 수면 상태로 우주를 표류하게 된다. 웨이랜드 유타니사는 노스트로모 우주선 참사를 조사하던 중 에일리언의 화석화된 고치를 발견하고 영화 로물루스의 배경이 되는 거대한 함선으로 옮겨 다양한 실험을 감행하지만 통제를 벗어난 제노모프들의 습격으로 그들의 연구는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실험을 통해 과거 엔지니어들이 만든 검은 액체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였으나 영화 에일리언 로물루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그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 2179년 57년 만에 구조된 리플리는 과거 노스트로모 우주선을 폭파시킨 문제로 진상규명을 위해 본사로 소환되지만 아무도 리플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특히나 엘리언에 대한 증언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리플리는 우주항해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웨이랜드 유타니사는 제노모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실험 여부를 꽁꽁 숨기고 있었기에 리플리의 증언을 숨기고 사건의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하게 된다. 그리고 리플리가 우주를 표류하던 시절 LV-426 행성은 테라포밍이 진행되고 있었고, 리플리가 구조된 시점에서는 LV-426 행성은 웨이랜드 유타니의 식민지 행성이 되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행성의 미탐사 지역을 조사하던 개척민들은 결국 엘리언의 알을 발견
발견하게 되고 알을 통해 부화한 페이스허거는 개척민들을 숙주 삼아 제노모프를 탄생시킨다. 그리하여 개척민들은 제노모프에게 사륙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주식민지 해병과 해당 사건의 고문으로 리플리가 파견되지만 이미 제노모프에 의해 대부분 죽은 상태였고 공기정화소의 장비가 망가져 과부하로 인해 핵폭발이 일어나게 된다. 당시 웨일랜드 유타니사는 비숍이라는 합성 인조인간을 통해 에일리언 관련 외계 생물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핵폭발로 LV-46 식민지까지 잃게 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폭발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리플리 일행은 끝까지 쫓아왔던 퀸 에일리언을 물리치며 해피엔딩인 듯 싶었지만 리플리 일행은 우주선의 화재로 퓨리 161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고 그들의 우주선에 있던 페이스허거가 죽은 소를 통해 제노모프를 탄생시키며 그 행성의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한다. 퓨리 161 행성 또한 웨일랜드 유타니 기업 산하의 노동교도소로 죄수들이 광물을 캐내 재련하는 노역장이었다. 제노모프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고 심지어 리플리 몸 안에는 퀸 에일리언의 체스트 버스터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모든 걸 알고 있던 웨일랜드 유타니사는 퀸 에일리언을 회수하러 사람들을 보내지만 리플리는 이를 막고 제노모프와의 악연을 끊기 위해 퀸 에일리언을 품고 용광로에 뛰어들어 자살하게 된다. 그 후 웨일랜드 유타니사는 퓨리 161 행성을 폐쇄해버린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웨일랜드 유타니사는 제노모프 관련 연구를 진행하려 했지만 시도하는 족족 실패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제노모프를 연구하면 망한다는 속설이 존재하게 된다. 에일리언4 시점에서는 우주 식민지들이 독립하게 되며 웨일랜드 유타니 외 초고대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와 더불어 그들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행성 연방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며 웨일랜드 유타니사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다 경쟁 업체에 밀려 월마트에 싸게 인수되며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기업이었던 웨일랜드 유타니사는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행성 연방 소속 군대인 USM은 제노모프의 존재를 알게 되고 퀸 에일리언을 품고 있던 리플리를 복제하여 생체 변기를 만들기 위한 제노모프를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제노모프 연구를 시작하면 망한다는 징크스답게 행성 연방 또한 무너지게 되며 그것을 기회 삼아 웨일랜드 유타니사는 또다시 일어서게 된다. 정말 좀비 같은 기업이다. 피터 웨일랜드는 천재 과학자로 자신이 발명한 대기 생성 장치로 인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했고 그로 인해 기사자기와 노벨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사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로 개발된 기술의 권리를 획득하고는 유로파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그때부터 피터 웨일랜드는 외계 생명체, 즉 인류의 기원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이후 암 치료제를 개발하여 또다시 노벨상을 받았으며 피터 웨일랜드가 세운 회사는 로봇공학과 건설, 군수 분야의 최정점을 달리는 초고대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특히나 웨일랜드 회사가 만든 합성 인조인간은 사람과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며 차후 우주 식민지 개척 활동에 큰 활약을 하게 된다. 하지만 피터 웨일랜드는 나이가 들수록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 갔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을 창조한 외계인, 그들의 기술력을 인간들의 것으로 만들어 그가 유일하게 극복하지 못한 죽음에 대한 극복, 생명 연장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터 웨일랜드는 이러한 외계인의 기술력을 그리스 로마 속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전한 불이라 비유하며 불이 인간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외계인의 기술력 또한 그렇게 되리라 간절히 바라며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자신들의 창조주 엔지니어를 발견하지만 피터 웨일랜드가 생각한 모습과는 달랐고 그는 결국 LV-223 행성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다. 제노모프 연구를 할 때마다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되지만 그러함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영화 에일리언 1 사건 이후 제노모프 연구를 통해 외계 기술력의 핵심 검은 액체를 발견하게 됐고 이를 통해 피터 웨일랜드의 염원인 인류의 생명 연장과 더불어 어느 환경에서든 적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우수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구를 감행했던 것. 만약 웨일랜드 유타니사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독점한다면 어느 행성에서나 살 수 있는 슈퍼 개척민을 만들 수 있고 그들은 지금의 광부들처럼 쉽게 죽지도 않으며 때로는 강력한 생체 변기로도 만들 수 있기에 상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주를 지배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웨일랜드 유타니사의 목적을 철저히 박살내주는 제노모프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는 좀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